안녕하십니까. 53세 청년 해양모험가 김승진입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만든 모험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모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일주입니다. 왜 힘든가? 이 항해는 혼자서만 해야 됩니다. 그 애완동물도 태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항구에도 들리지 않고 어떤 원조도 받을 수 없고 요트에 몸을 싣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모험입니다.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적도 둘레인 4만 킬로 이상을 항해해야 되고, 또 놀라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경도를 한쪽 방향으로 통과해야 되며 적도를 2회 이상 통과해서 출발한 항구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안 불어도 그저 바람에만 의지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모험입니다. 가만히 떠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이번 항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 딸아이들 한번 안아보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외목마을. 가운데 있는 게 제 딸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항상 꼭 가보고 싶으시다고, 세계 일주. 걱정을 많이 하지만 아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전하게 조심히 잘 갔다 오길 바라고, 연락 자주 하고, 사랑해. 배가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딸아이 얼굴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너무 관중이 많아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외목마을을 출항하게 됐습니다. 제가 출항한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그리고 금방 저녁이 됐고, 저를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바로 서해안에 잔뜩 깔려있는 고기잡이 그물이었어요. 출항하자마자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앞날이 캄캄하더군요. 할 수 없이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수영복만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류가 서해안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강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끊다 못 끊어서 다시 올라와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약 30분간 작업 끝에 줄을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돛을 다시 올리고 출발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엄청난 폭풍과 파도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때 배를 조종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고됐었던 거예요. 1년간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3개월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배를 개조하고 새로운 장비를 부착하고 이런 나날이었습니다. 아까 관중들 앞에서 제가 손을 흔드는 모습 보셨죠? 카메라 앞에서. 형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PD 출신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알잖아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다 흔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음속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내내 잠만 잤습니다. 악몽 꿔가면서 비몽사몽간에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지내고 깨어보니 태평양에 나와 있더군요. 멋지죠, 바다? 저 바다에서 저는 온전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해를 하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거 똑같이 해 먹습니다. 네, 특별하게 라면만 먹지 않습니다. 그건 캠핑 아니에요. 배 안에서 김치찌개 끓이고 야채가 부족할 때는 씨앗을 싹을 틔워서 새싹 비빔밥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월의 북태평양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 끝났지만 북태평양에는 태풍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태풍들은 저의 배를 고장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런 문자를 하나 보내더군요. 나는 배가 고장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말 보내요. 포기하지 말래요. 육상지원팀에게 제가 전화했습니다. 어쩌면 고장이 너무 심각해서 포기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육상지원팀장인 박주영 성자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의 세일링을 해라. 김승진의 세일링으로 뚫고 나가라. 당신은 할 수 있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때부터 배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조금씩 배를 수리를 했죠. 무려 75일간 수리를 했습니다. 아, 뻥이다. 45일간입니다. 엔진도 고장나죠. 풍향풍속기 고장나죠. 그리고 냉장고 고장나죠. 끊임없는 고장 속에서 힘들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완전히 세팅한 것은 출항한 지 2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남극해를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섬이 뉴질랜드의 작은 섬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제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12시간 만에 비행기로 날아가 버린 것을 저는 70일이 걸려서 저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한 세계 일주다 보니까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짠한 마음을 좀 누르면서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12월 28일 드디어 남위 40도 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옛날 대항해 시대 때 많은 항해가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광란의 40도. 그리고 거기보다 10도를 더 내려가면 울부짖는 50도. 더 내려가면 비명의 60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다가 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위도를 내려서 가는데 딸 대신일까요? 커다란 새가 한 마리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날 수 있는 새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오랜만이다. 이리 와.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해서 만난 저 이리와. 저 새 이름이 이리와예요. 제가 이리와하고 불러서 왔으니까 이리와. 이리와의 나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저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유명해졌어요. 저 새가 무려 남극해를 항해하는 70여일간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먹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따라와요. 자기 짝인 줄 알았나 봐요. 이리와와 함께 서서히 위도를 내려가면서 이번 항해 가장 어렵다는 케이프온을 향해서 조금씩 위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케이프온이란 어디냐면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 혼섬과 남극 대륙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위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에서 그곳을 통과해야만 대서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다의 에베레스트, 선원들의 무덤, 요트의 무덤,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는 아주 무서운 바다입니다. 정말 소문대로 무섭더군요. 파도가 무려 6, 7m. 집채만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대략 저 위치를 통과한 것이 2월 2일입니다. 그 당시에 바람이 시속 100km가 넘는 엄청난 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리포트를 했는데 제 목소리 하나도 녹음 안 됐어요. 바람 때문에.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케이프혼을 통과하는 케이프호너의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항해했던 평균 속도는 시속 10km 정도입니다. 주차장 내에서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케이프타운을 통과할 당시에는 그거에 3배 가까운 속도로 달렸습니다. 태풍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달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는 그런 저를 구글 앱에서 구글 맵으로 저의 위치와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이런 문자를 보내더군요. 아, 저는 죽겠는데 폭풍에 떠밀려서. 예. 그리고는 남극 가까이까지 가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극 가까이 항해를 하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너무 춥죠. 한여름이었는데 영상 3도, 4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난방기구가 없는 요트 안에서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위도를 올려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위도를 안 올리고 계속 동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레이더를 틀었죠.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혹시 배일까 싶어서 열심히 무전으로 불러보고 비상등까지 켜봤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유빙이었습니다. 오, 무섭죠? 큰 유빙보다 작은 유빙이 더 무섭습니다. 레이더에 포착이 안 돼. 이것은 큰 유빙을 지금 피하려고 배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유빙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황홀했습니다. 정말 오길 잘했다.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자연현상을 눈에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공포감보다는 기쁨이 훨씬 앞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대서양을 횡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만난 이리화가 끊임없이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아직도 짝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엔 짝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아, 내가 아니었구나. 물에 2마리가 나란히 앉아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1마리가 날아오더니 그 이리화의 옆에 있는 알바트로스를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리화가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던 알바트로스는 저리 가. 쫓아버린 알바트로스는 비켜.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면서 저는 항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도항에 들어와서 이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위도를 올리면 기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알바트로스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껴두던 저의 스팸을 꺼내서 다 줬더니 더 달라고 꽥꽥거려서 한 통 마저 다 줬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남극길을 다시 간다면 저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남극길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트가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운 딸이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요트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 아시아는 저에게 천국입니다. 생긴 거 비슷해, 음식 맛있어. 푸른 꿈을 안고 아시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람이 멎었어요. 할 수 없이 돛을 다 내리고 그 대신 알람은 켜놨습니다. 레이더로 혹시 어떤 이상 물체가 접근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삐삐삐.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빛도 안 보이고. 이상하다.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적일까? 그래서 엔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봉인을 하고 떠났는데 쓰린 마음을 쓸면서 봉인을 절단기로 잘라버렸습니다.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갈 방법이 없었어요. 시동을 걸고 반대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자 그 배에서 불을 켜고 저를 쫓아오더군요.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갔습니다. 최고 엔진 속력으로 도망갔습니다.
다행스럽게 해적선은 속도가 조금 느려서 20-30분 정도 도망을 가니까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며칠 후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마터면 해적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단독 무기hàng 세계일주 망칠 뻔했어요. 그런데 요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서서 땅을 처음 본 순간 정말 기분이 묘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졌어요. 이제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땅이구나. 그리고 저는 서서히 요트 아라파니호가 당진 외목항을 향한 막바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항한 지 210일 만에 귀항입니다. 항구에 들어섰습니다. 정확하게 209일, 5016시간 만에 저희 딸아이를 다시 안게 됐습니다. 조금 많이 알려져서 요즘은 페이스북에도 저의 동영상이 많이 뜹니다. 근데 동영상에 제가 생선을 잡아서 회를 뜨는 장면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말했지, 우리 아빠 회 짱 잘 뜬다고. 뿌듯뿌듯. 그래도 저희 딸아이는 저를 조금은 뿌듯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 멋지지 않아요? 멋있어요. 혼자 항해를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요, 항상. 저 뒤에 돛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면 카메라 보이시죠?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힘겹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모든 동영상 혼자 찍었고요. 셀카봉 아주 유효했습니다. 53세, 55세 중년이라고들 흔히 표현하는데 저는 청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많은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기 50대 은퇴를 앞두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은 여러분들의 인생 은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